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도 지금 봄이 와서 지금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새순들을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시죠? 항상 이런 좋은 기분으로 정원 가꾸면서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그린 그림은 소담 정원이에요. 말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돼서요? 소소하고 담백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소담 정원은 어떤 정원을 저희가 구성했냐면, 봄, 여름, 가을 꽃을 볼 수 있으면서 정말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갖고 봤어요. 소담 정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담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식물은 왼쪽에 보이시는 리틀 스푸키입니다. 리틀 스푸키를 통해서 저희가 연출하고자 했던 의도는 뭐냐면 청량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리틀 스푸키의 저 흰색의 느낌, 흰색의 깔끔함, 그걸 통해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리틀 스푸키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가 6월부터 꽃이 피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전지를 해서 보낼 거예요. 리틀 스푸키도 이렇게 전지를 해서 보내는데, 이제 가지가 훨씬 풍성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름을 빛내주는 리틀 스푸키를 통해서 내 정원의 여름의 시원함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리틀 스푸키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키가 한 90cm 정도 크는 식물이에요. 키가 작게 큰다라고 해서 외성 수국이라고 하는데, 외성 수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대가 이렇게 짱짱해서 꽃대가 잘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꽃대가 쓰러지지 않으니까 꽃대가 이렇게 짱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름에 정말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리틀 스푸키 같은 경우 또 다른 점이 있죠. 삽목이 잘 된다라는 거. 이건 고객님들에게 대한 굉장한 메리트인데, 이 삽목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이웃과 나눔하기도 좋은 그런 식물입니다. 저희가 리틀 스푸키 영상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리틀 스푸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작년 영상을 한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청량감을 주는 정원의 핵심 처음 요소 리틀 스푸키였습니다. 리틀 스푸키 뒤쪽에 저희가 서부 해당화를 배치했어요. 서부 해당화는 뭐냐면 봄의 시작입니다. 봄을 알려주는 꽃으로서 4월에서 5월 정도에 서부 해당화는 개화를 하면서 봄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우리 정원에서 풍성함을 줄 수 있는데, 서부 해당화 크기는 한 3에서 5m 정도 크는 소교목으로 보시면 돼요. 소교목이다 보니까 한 그루만 심어도 포인트 수로서 굉장히 적당하고, 잎은 진하지 않는 핑크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봄을 시작할 때는 너무 정열적인 색도 좋지만 핑크빛으로 시작을 해서 내 정원에 부드러움을 주면서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꽃이라서 서부의 당화를 한 주 포인트로 식재하였습니다. 월동은 전국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25도 이상의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심어도 되는 그런 나무이니까 고객님들 정원에서 부담 없이 심어 보세요. 서부 해당화 옆에 저희가 또 제큐먼티 도렌보스라는 자작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제큐먼티 도렌보스는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죠? 자작나무 중에서 수피가 하얗게 나오는 자작나무. 일반 펜둘라 자작나무에 비해서 수피가 하얗게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졌을 때 정말 시원함을 줄 수 있어요. 시원함을 주면서 겨울에도 하얀색이 있어서 눈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옛날에는 이 자작나무 껍질로 뭘 하셨는지 아시죠?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연서를 자작나무 그 수피를 벗겨서 쓰면은 그게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했던 그 자작나무를 내 정원에 한번 심어 봤습니다. 내 정원에 심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 정원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겨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작나무를 이곳에 세 그루를 식재해 보았습니다. 이 자작나무를 키울 때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지지대를 자작나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땐 지지대를 세워줘서 직립성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커지면서 점점 직립성을 갖춰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산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잡아주시고, 지지대로 잡아준 다음에 키우면 훨씬 더 수영이 이뻐지거든요. 그리고 이 제큐먼티 도렌보스 같은 게 굉장히 속성수예요. 이게 2m까지 크는데 얼마가 걸릴까? 여기서 1년도 안 걸립니다. 2m까지 크는 데는 1년도 안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두께가 굵어져야 되죠. 두께가 굵어져서 하얀색 수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보다는 이걸로 하면은 훨씬 더 1년 정도 더 빨리 수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두께가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이렇게 되면서 하얀색 수피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큐멘트 도렌보스 수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정도 나무를 심어서 한 2년 정도 가꾸면 하얀색 수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 뒤쪽에 뭉그로우와 에메랄드 그린을 심어봤습니다. 뭉그로우 같은 경우는 나무가 향도 좋죠. 향도 좋아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있을 때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향나무 계열이고, 에메랄드 그린은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사계절 푸르른 나무의 대명사죠. 정말 에버그린 하는 사계절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뭉그로우와 에메랄드 그린은 자작나무와 함께 겨울에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뭉그로우와 에메랄드 그린의 가장 좋은 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상록수라는 점, 그래서 내 정원에 생기를 항상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뭉그로우와 에메랄드 그린을 엣지 있게 한 주씩 표현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과 뭉그로우 옆에는 이제 보시면 핑크 아나벨을 식재하였습니다. 수국 중에서 이렇게 노지 월동이 되면서 자기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죠. 아나벨 중에서 핑크 아나벨이 영하 30도까지 내한성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 때부터 본연의 색깔을 내요. 흰색에서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핑크 아나벨 같은 경우는 색감 자체가 이렇게 핑크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이 정원에 색감을 입히고 싶다 하면 핑크 아나벨을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 아나벨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아나벨 수국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아세요. 아나벨 수국은 처음에는 약간 빼실빼실해 보이고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첫 해에는 뭐 3송이 정도밖에 꽃을 못 보지만 그 다음에는 15송이, 그 다음에는 뭐 30송이, 50송이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엣지 있게 3주만 넣었어요. 3주를 넣어서 이게 점점 풍성하게 키워갈 겁니다. 풍성하게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색감을 입히는 그런 역할로 핑크 아나벨을 저희가 식재를 했어요. 핑크 아나벨 하단부가 걱정이 되신다면 휴케라를 한번 같이 색을 입혀 보세요. 핑크 아나벨이 색감을 그쪽에서 정원의 색을 잡아줘야 되는데 하단부가 허전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휴케라로 색감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휴케라를 가지고 우리 색감을 익히는 역할을, 우리 내 정원에 색을 한번 입히는 데 역할을, 활용 점정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휴케라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휴케라 특징은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다 보니까 약간 그 핑크 아나벨을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식재를 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핑크 아나벨 하단부를 식재해 주시고, 휴케라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연두색 잎들은 굉장히 강한 음지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오렌지색이라든가 퍼플색 같은 경우는 약간 반양지까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녹색 잎이나 연두색 잎들은 강한 음지로 들어가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음지에서부터 반양지까지도 골고루 식재를 하셔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우리 휴케라가 색의 완성, 바닥에도 허전하지 않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휴케라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잡초 때문에도 휴케라를 심으신 분들도 많아요. 잡초 걱정이 된다면 휴케라를 한번 심어 보시고, 휴케라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남부 해안지방이라든가 남부지방에서는 사실 상록성을 띠기도 해요. 겨울에도 이 잎을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남부 해안 도시라든가 서해안 정도 해안가 지방에서는 휴케라를 심으시면 상록으로 겨울도 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아나벨 옆에 고강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고강나무 중에서 스노우벨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왜 고강나무를 핑크 아나벨 옆에 심었냐면 내 정원에 향기를 주기 위해서예요. 내 정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 향기를 입히기 위해서 스노우벨이라는 고강나무로
내정원에 향기를 줬는데, 이 스노우벨 고강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봄에만 꽃이 피냐? 아닙니다. 가을에도 꽃이 핍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내정원에 향기를 입히기 위해는 고강나무만한 품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강나무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고강나무 같은 경우는 키는 한 1m 50 정도 이렇게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나벨 수국과 같이 어울리면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식물이죠. 아나벨 수국의 화려함과 고강나무의 향기, 그래서 두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내정원의 색과 향기를 책임지는 그런 나무로 고강나무 스노우벨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강나무 스노우벨 같은 경우도 전국 월동이 가능하니까 월동 걱정하지 말고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삽목도 잘 되니까 우리 고객님들 삽목도 해보시면 만점이겠죠. 고강나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향기를 입히는 나무 옆에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나무가 있죠. 바로 삼색 버드나무라고 하는 셀릭스입니다. 삼색 셀릭스인데, 이 셀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핑크색의 꽃이 올라와요. 핑크색의 꽃이 올라오는데 그게 꽃이냐? 아니죠. 새잎이죠. 새 잎이 나오면서 정말 빨갛게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PD한테 자꾸 혼나요. 그 감탄사를 연발하지 못한다라고 자꾸 혼나는데, 정말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셀릭스 같은 경우는 언제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년에 2번 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한번 그 아름다운 셀릭스 삼색 버드나무를 봤으면 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전지를 해줘요. 전지를 해줄 때는 이렇게 꽃을 모아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죠. 한번 잘라주면 새순이 다시 올라오겠죠. 새순이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삼색 버드나무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결국 이게 아시죠? 삽목 정말 잘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정원의 셀릭스로 한번 채워보는 것도 아름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삼색 버드나무였습니다. 이제 이 정원의 핵심이죠. 이 정원의 끝판왕 장미입니다. 장미를 이렇게 내 정원에 심었을 때 사계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 때까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계성이 강한 장미들로 내 정원에 심어줬을 경우에 정말 향과 색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을 심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색을 심어서 핑크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심으신다든가, 아니면 가운데 하얀색 장미를 하나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엣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원의 장미를 통해서 향과 색을 같이 잡는다. 그래서 고강나무 하나 가지고는 사계절 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강나무가 향을 안 주는 시기에는 장미향으로 향을 한번 내 정원에 덮어봤습니다. 그래서 고강나무 향과 장미향, 그리고 핑크 아나벨의 색감과 장미의 색감을 통해서 내 정원의 콜라보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원을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소담 정원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식물로 장미를 선택했고요. 장미를 선택할 때 기준은 정말 사계성이 강한 식물, 강한 장미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미를 잘 키우는 5가지 요령 아시죠? 햇볕이 잘 드는 곳, 배수가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장미는 사계절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비료를 줄 것, 그 다음에 5월 초 장마 전 장마 후에는 가급적 방제를 해주시면 내 정원의 장미를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로 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담 정원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았는데, 소담 정원은 소박함과 담백함, 그렇지만 아름다운 향이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한번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이제 환절기가 돼가거든요. 밤에는 아직도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이럴 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고객님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